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누가 부인했던데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판세를 몰라서 깜깜이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를 그렇게 애타게 당시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 맞춰서 자료를 주지 저희가 않았어요. 2월 3월 동안에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2월 3월 동안에 제 저희가 질문이에요. 상승했고 구도가 바뀌었었죠. 제 질문입니다. 우기려고 방해하지 하시니까 마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좀 그 자료를 작정하고 오신 전혀 건 받아보지 알겠는데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전국의 후보들 또는 그것도 지자체 틀린 말이에요. 단체장들이 그것도 틀린 모두 말이에요. 문자나 전화로 그것도 한동훈 거짓말이고요. 위원장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다 사실로 나오면 또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책임은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왜 남한테만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제 당연히 제가 주도권 책임지죠. 질문이에요. 왜 그런 책임질게요. 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책임질게. 원 후보님은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주도권이면 책임을 안 당시에 져도 되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중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응답이 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철하려는 공천 문제가 연결된 단체장만 전화 연결이 됐지 나머지 전혀 그렇지 단체장들은 않습니다. 모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거짓말 하시네요. 다음 세 번째. 예. 자, 이 비례대표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모 변호사 그리고 이 모 서기관 아마 이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CBS 5월달 보도에 실명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가족의 실명까지 나와서 물론 거기에는 그런 의심이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제 하지 가족이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전혀 제 질문이 아직 일면식도 안 없고 끝났어요. 모릅니다. CBS 뉴스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은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선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 미래의 공천 관계자들, 실무자들 또 거기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또 중간에 명단이 바뀐 사람들 제가 닿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폐쇄적인 그 장동혁 사무총장과 거기에 또 다른 그 심사위원 3명 여기 등의 아주 극소수가 사실은 면접 채점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천 자료들에 대해서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실무적인 보조도 다 배제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전혀 인재 영입도 없었고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집어서 빠져나갔고요. 근데 여기에 인간관계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지금 한동훈 우리 후보가 가장 검찰 최측근인 바로 그 인물과 또 그 CBS 보도됐던 우리 한동훈 후보의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의 인간관계들 이 외에는 설명이 되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뇌피셜인 아무도 거잖아요, 없는 그러면. 그렇기 그냥 때문에 뇌피셜인 결론적으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 감찰이 되면 제가 들었던 진술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당에다 제출할 아니요. 테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당무 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선거 얘기하면 앞두고 그냥 오물을 아니 뿌리시는 전부 거잖아요. 증거 조작하고 진술 맞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부실하면. 어떻게 왜냐하면 증거를 맞춰요? 공천 관계에서의 서류, 그 인적인 사항들, 되게 재밌으시네요. 그때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전부 당에 그러면 비대위원장- 원희룡 후보는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의 내놓을 수 있는 잠깐요. 자료가 제 질문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제 질문입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의 전권 지휘하에 있었던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의 평등, 법 좋아하시니까요. 법의 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무기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의 사단장 무혐의가 났는데 특검 주장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은 그 사고 원인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저는 일단 민주당의 특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어떤 입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 있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그 경찰의 그 불송치 이유에 보면 이게 그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의무, 거기 의무 자체가 그 사단장의 의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그 자체가 성립될 그 기반 자체가 없다라는 일차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의 의혹을 근거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자,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죠. 그럼 어떻게 저 특검 거부권 막을 겁니까? 거부권으로 막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에 108석 가지고 과연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못 막습니까? 지금 뭐 8명 이탈시킬 생각이십니까? 또 이거 우리가 단합해서요. 말 이상하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자, 다음 흥분하지 질문하겠습니다. 제 마시고요. 주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당내 지자체장 또는 후보들 많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주요 당직자들까지도 소통을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의 문자만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김경률 라든지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 자, 우리 매우 활발하다는 말씀 제 근거는 질문이 어디서 아직 안 나오는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예, 그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신영복 본거지인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학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이런 분들과 지금 여러분들 그 뭐 팬덤이라고 보면요. 여기에는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문파들 아이들까지 저랑 소통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묻겠습니다. 하시면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가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흑수저고 이모분 얘기를 출신입니다. 했네요. 하지만 이모분, 자, 저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퍼뜨리고 수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이 한동훈 이 후보가 당내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보수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과연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가? 김경률이나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원 후보님? 자, 소통했죠. 소통하자잖아요, 본인이. 자, 저보다 두 더 많이 하시는 것 분의 같은데. 깊이와 이게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6분 제가 아까 당부 드렸는데 물론 비교적 시간 안배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하고 싶은 말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습니다.